조직인데 아무래도 젊은 구성원들이 있고 그리고 조금 올드한 연령층이라고 해도 이제 한 50대 중반 이렇게 그 젊은 세대는 또 30대 뭐 이런 구성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탄탄했는데 이제 이 거버넌스 원칙이 이제 1대에서는 선임 멤버들이 있고 2대에서는 뭐 다른 멤버들 그래서 이사회를 딱 연임 없이 칼같이 짜주는 조직인 거예요. 게다가 이제 이렇게 가를 때 이제 세대적 배분 뭐 이렇게 뭐 그런 원칙을 도입을 했는지 이제 몇 기 흘러오면서는 요번 임기가 굉장히 젊은 연령층으로만 이사회가 다 구성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요 이사회 때 사업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재정을 다 쓴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보충을 해야 되는데 보충할 수 있는 역량이 젊은 이사회는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양성 문제로 그래서 사실 굉장히 굉장히 의외의 굉장히 건강하다고 보이는 조직인데 그냥 뭔가 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이런 케이스를 보면서 역시 그 올드한 세대와 젊은 세대가 어떻게 이렇게 다양하게 어울리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면서 책에도 그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나이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성별의 문제도 있고 또 우리가 일하는 분야의 특수성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집단들의 색깔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나하고 가까운 쪽, 뭐 우리 편이거나 또는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이제 좀 지지를 쉽게 받는 그런 분들을 많이 이렇게 만들면 이제 일을 끌어가기가 좀 쉽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다양성과 이 사회의 본연의 기능 여기에는 어떤 이제 우리 해석이 있어야 될까? 뭐 그런 거를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양성에서 우리가 DEI라고 요즘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죠. Diversity, Equality, 형평성, Inclusion, 포용성까지 DEI를 얘기하는데 최근에 여기 이제 하나 앞에 더 추가해서 J에서 그 제다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DEI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더 나은 미래에서 그 국내 비영리 이사회를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그 국내 비영리 이사회의 평균 나이가 61.7세예요. 네, 그러니까는 굉장히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올드한 거죠.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그 61세 평균 나이가 61.7세인데 그 나이의 대부분이 남성이에요. 네,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여성 비율이 10명 중에 1명이었는데 그나마 2021년 조사에서는 10명 중 2명이 됐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적은 거죠. 오늘 저희 패널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여성이 되더라고요. 민영총사. 네. 네. 다들 동의하지 않으시나요? 네. 저희 자칭 민영총사였는데 네. 다 여성들이었잖아요. 특히 이제 비영리 쪽 다니다 보면 여성 인력이 정말 많거든요. 특히 사회복지 쪽은 정말 여성 사회복지사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여성들이 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조직의 상단으로 올라가면 비영리 역시 글래스셀링이라고 하는 유리천장이 존재하더라는 거죠. 대부분의 대표, 그 다음에 뭐 이사장 다 거의 남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이 여자였다가 그나마 이제 10명 중에 2명이 여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는 DEI의 논의가 아직 비영리에서는 정말 아직도 더 많이 얘기되어야 되는 이슈인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이 그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뭘 요구했냐면 이 다양성과 포용성 이슈를 기업 평가하는데 반영하자, 그거를 공개하자.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 2022년 8월부터 기업의 그 이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거를 못 맞추는 경우에는 설명해야 되는 의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책무성이라고 하죠. 이런 의무를 지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소수자를 적어도 2명 이상 포함해야 된다라고 뭐 명시하고 되는데 그 2명에 대한 분류가 되게 재밌어요. 스스로 여성이라고 자신을 분류하는 사람이 한 명이에요. 굉장히 진부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냥 여성, 남성이 지금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여성이라고 분류하는 사람이 한 명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LGBT에서 굉장히 우리보다 앞서 있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61.7세의 비영리 우리 국내 이사회 대부분 남성이고 거기에 학계와 경영계가 또 상당수를 포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 이사회 우리 비영리가 하는 일들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이에요. 새로운 어떤 혁신이 필요한 일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한 일인데 이 5060분의 남성분 학계에 있는 경영계에 있는 분들이 의사결정을 지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비영리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뭐 기업이나 공공이 하는 것들을 트렌드를 쫓아가는 이런 모형새가 아니라 우리가 이끌어가는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이런 데로 가지 못하는 저는 하나의 좀 걸림돌이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굉장히 동조가 쉽고 수용도 좋고요. 근데 의사결정도 빨리 됩니다. 왜냐면 빨리 끝나고 밥 먹으러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갈등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집단 사고에 빠지는 이런 우려가 생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Y 이사회 갔을 때 되게 놀란 게 저도 다른 이사회 가면 되게 영한 그룹에 속하거든요. 근데 거기 갔더니 막 20, 30대 젊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자기들의 역할이 뭐가 돼야 되냐고. 근데 시간이 없어서 충분히 대답을 못했는데 저는 그때 그 집으로 오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조직에 돌을 던지는 일입니다. 네, 우리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정말 굉장히 반성화되고 오랜 역사를 가진 한국의 시민운동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 단체들의 이 돌 던지는 역할들을 해주기만 해도 우리 시민사회가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